그래서 휴대폰 OLED는 일본의 캐논 도끼 정착 장비가 워낙 꽉 치고 있어서 지금 원익 IPS 끈을 쓰는 걸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AP 시스템이 봉지 장비를 좀 지금 하고 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눈치를 보면서 AP 시스템의 봉지 장치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 오늘은 뭐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MSCI 신흥시장에서 우리나라 비중을 0.3% 줄이는 날이라서 오늘은 오장 동시효과에 외국인 매도가 지난번에 5월 28일 날 3,700억 정도 오장 동시효과에 매도 나왔는데 기관이 받아내면서 지수를 0.2% 상승으로 그때는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개장 초부터 외국인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개장 초부터 외국인 매물을 기관이 받아내고 있는지 보셔야 되겠고 그게 제일 우선이고 그럼 막판 동시효과도 외국인 매물 나오는 걸 또 받아낼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5월 29일 날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외국인 매도가 한 3천억 이상 나오면 시장이 더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까지는 긴장하면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내일 장 후반 저점 정도를 단기 타임으로 보지 않느냐 보는 게 맞겠다. 이 큰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속에서 이제 종목 얘기하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철로를 이용해 북한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대아티아의 철도 관련주죠. 저평가는 아닙니다.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이거. 일단 철도 부분에 워낙 꽉 쥐고 있는 부분이고 이 중앙관제 시스템을 유일하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아티아이는 뭐 남북 철도 교류하면 제일 먼저 득볼 회사는 분명하다. 그래 부산산업 그 다음에 현대로템 정도를 철도로 봐올 수 있겠죠. 근데 글쎄요. 제가 볼 때 따라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트럼프 발언 하나 한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해서 대면적 우리 그 LCD가 지금 대형 LCD가 어렵거든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얘기했는데 그거를 QD OLED로 또 투자로 좀 확대해서 가는 게 있고 그러면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 야스 얘기 나왔습니다. 야스랑 삼성이 교류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만약에 QD OLED를 한다면 대면적 OLED는 야스만 해봤기 때문에 야스에 집중하는 게 낫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진행한다면 SFA 말씀드렸죠. 우리가 삼성이 투자한다면 SFA입니다. 그 다음에 원익 IPS, AP 시스템 이런 정도인데 이것도 이재용 부회장이 QD OLED를 딱 꼬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오르는 주식 따라갈 장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지켜보는 전략. 오늘 장 막판까지도 어쨌거나 MSCI 관련해서 매물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거다 하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플러스 살장은 아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개장 흐름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게 뭡니까? 외국인 순매도 여부, 기관의 매수 여부. 어제 다우지수가 올랐지만 맨날 트럼프의 립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제 중국에서 진정성이 있는 전화가 와서 협의를 한다는데 제가 보면 다우지수가 빠져서 그냥 속이 없는 얘기 해보는 것 같고 중국에서는 그런 거 전화 없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실무적으로 잠시 해본 정도 수준이지. 자, 그래서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스를 좀 올려놓을까요?
자, 야스가 오늘 그 얘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직접 언급이 돼서 야스가 강하고, 철도도 한번 볼까요? 로템, 부산산업, 대아TI 또 하나 넣어 놓을까요? 정적 발동했군요. 벌써부터. 일단 트럼프 발언에 반응은 합니다. 시장이. 덕산 테코피아 제가 말씀드린 덕산 네오룩스보다 덕산 테코피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직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어제 많이 빠졌군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나왔던 대로 언론에 나왔던 야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러긴 하지만 외국인 순매수를 일단 출발을 하는군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이 MSCI 때문에 오늘 그리고 오늘 테린 포장 입찰이죠. 테린 포장 오늘 7천억이 기존입니다. 뭐죠? 오늘 본인 최종전을 가리는데 그래서 7천억 이상 1조까지 가면 난리가 나겠고 그래서 테린 포장이 제일 고평가 받아 있거든요. 골반지 중에. 제가 쭉 리포트 다 제가 써드린 거 보셨죠? 그래서 만약에 테린 포장이 오늘 뭐 7천억 이상 훨씬 넘는 금액으로 된다면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골반지주들이 한번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북한 철도 관련돼서 대아TI, 뭐 부산산업 이런 것들 움직이는 강하게 붙네요. 트럼프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아TI 제가 말씀드렸죠.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면 다들 그 액면가를 잘 모르시고 있는 것들 많으시더라고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미스터 블루도 액면가 1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 오전 10시에 미스터 블루가 에오스 레드 게임 오전 10시부터 이제 서비스 시작하는데 이 시총이 벌써 플레이비드보다 훨씬 크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액면가 100원짜리인데 사람들이 액면가 500원으로 착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100원짜리인데. 그러면 지금 플레이비드가 액면가 500원에 자본금 21억인데 미스터 블루가 액면가 100원이니까 이 주가로 치면 4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 4만 5천원이군요. 자본금 24억에. 그럼 플레이비드보다 주가가 훨 비쌉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액면가가 얼마인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역시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오를 때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외에는 뭐 딱히 눈에 띄게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오늘은 테린 포장도 계속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내. 자, 그 다음에
자, 대하TI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대하TI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잠깐만요. 아침에 제가 유튜브가 또 말썽을 부려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조금 제가 정신이 없죠. 자, 대하TI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는데, 자, 간밤에도 제가 새벽까지 리포트를 많이 써 올려가지고요. 자, 대하TI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핵심만 보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대하TI는 철도 제어 시스템 분야입니다. 그래서 남북 철도가 북한의 철도 속도가 늦다 하는데 관제 시스템, 전자식 제어 장치하고 관제 시스템만 있어도 50km는 달릴 수 있다 하는 점이라서 이것부터 먼저 투자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철도 부분이 이 회사의 주력이고, 이 부분은 CT, 이게 CTC가 아마 센트럴 트랜스포트 뭘까요?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센트럴라이즈드 트래픽 컨트롤이군요. 그래서 중앙제어 장치를 국산한 유일한 업체다. 그래서 사실 이거 아니라도 뭐 GTX A 노선 이런 거 하더라도 다 수혜를 보서 업황은 좋다. 업황은 좋다. 근데 문제는 액면가 100원짜리고 자본금은 70일에 액면가 100원짜리라서 지금 뭐를 보면 주당수리에서 저평가다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철도 지역은 독보적이고 GTX A 노선 이런 거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업황은 긍정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말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철도하면 대하TI 단타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부산산업을 업데이트 한번 해보자. 오래간만에 부산산업 올라가네요. 부산산업은 철도 침목 이런 회사죠. 부산산업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업데이트 제가 한번 해야 되는데, 자, 나온 김에 부산산업. 자, 부산산업은 뭐냐? 제가 이거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본인은 볼 거 없어요. 레미콘이라서 볼 건 없는데, 자회사가 태명실업이 이 침목, 콘크리트 침목 이런 거 고속철로 올 때 이 집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침목 세그먼트 이쪽 부분에 태명실업이 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태명실업이 나름 콘크리트 침목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 다음 세그먼트 지하철 이런데 많이 했고 콘크리트 침목. 자, 그래서 나름 이쪽 부분에는 좀 상당히 좀 방귀깨나 끼는 그런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철도하면 나름 왜 이러죠? 오늘 인터넷이 문제가 있나 봅니다. 응답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오늘 인터넷이 문제가 있나요? 유튜브에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데는 별 문제 없으시죠? 자, 그래서 부산산업대학 TI. 자,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 필요한 거죠. 철도 나오면, 어떤 종목을 제가 탁탁 찍었는데, 장만 좋으면 제가 좀 얘기를 드렸을 건데, 지금은 장이 나빠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살 시기는 아니다. 자, 9시 11분 수급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르는 주식은 살 시기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코스닥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네요.
어때 기관이 개장처부터 순매도입니까? 지난번하고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지난번 같으면 개장처부터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고 기관이 순매수하고 이랬는데 MSCI 오늘은 의외입니다.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가 진행되는 오늘 저기 종가 기준으로 MSCI 비중 조절이라서 오늘 동시효과에 때 기관 외국인의 그 우리나라가 어째가 비중을 축소하는 날이니까요. 매도가 많이 나올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일단은 어제 뭐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가 올라서 그런지 우리 시장도 특히 코스닥이 오늘 1.8% 어제 좀 많이 빠졌죠. 한 4% 빠졌으니까 자, 그냥 보겠습니다. 어제 램테크놀로지 어제 좀 거래량 많고 힘을 상대적으로 올라놓으니까 이틀 올르니까 오늘 조정 받는군요. 램테크놀로지가 월말에 계속 신경 써야 된다 그랬는데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헬릭스미스가 오늘 크게 반등하는군요. 유상증자 물량이 지난주 금요일날 상장되면서 13,600원짜리입니다. 그 영향이 이틀 봤더니 오늘 강하게 반등합니다. 또 9월 5일날 무상증자 물량 또 450만 주 상장되니까요. 한번 그래서 여기서는 당분간은 좀 무거운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야스 같은 거 보십시오. 아침에 사면 다 물리는 거죠. 지금은 무슨 장외 재료가 낮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반영될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시장 흐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야 뭐 안정됐었으면 뭐 제가 야스도 말씀드리고 SFA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지금이 그런 한가로운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 미국과 중국과 타협할 거는 내가 볼 트럼프는 정말 그게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데 무슨 저 사람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저래서 되나 할 정도로 엊그전에 시진핑 주석을 적이라 그랬다가 어제는 또 위대한 지도자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뭐 중국이 없는 게 차라리 낫다 하다가 몇 시간 만에 중국으로 전화가 왔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전화는 처음이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 사람 말은. 그러니까 결국 다우지수가 좀 빠지면 좋은 얘기하고요. 다우지수가 좋을 때는 또 막 독서를 내뱉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우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크게 하락할 때는 나쁜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이 좀 심해서 신뢰감이 떨어져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주가에 민감한 걸 보면 참 우리 위정자들이 저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정자들은 너무 주가에 신경 안 쓰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MBC 정오뉴스 할 때 처음으로 그 주식에 대해서 몇 꼭지 질문을 주고받는 코너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때 이제 엄기영 사장님이 어떻게 주식 따위를 뉴스 시간에 하냐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후문으로.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아직도 산업공상, 선비사, 법관, 뭐 교수 뭐 이런 사람이 주도하다 보니까 공과 상을 정말 우습게 아는 거죠. 그런 걸 언급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뭐 앞에 다른 회사 대표도 하면서 대학 교수들과 또 접촉할 일이 있었는데 대학 교수들이 기업들과 이렇게 접촉하고 하면
의심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웃어가지고 저런 산업공상의 생각들이 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뀌는데 교수들이 뭐라고 필요할 때는 기업들한테 손 벌려서 돈 얻어가면서 또 기업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기업과 뭘 하면 마치 무슨 나쁜 짓 협잡이나 하는 것처럼 미국이 실리콘밸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거는 그 학교들하고 기업들이 다 몰려 있어서 그렇거든요. 서로 산학협동을 해서 그러는데 우리 판교 실리콘밸리에는 판교밸리에는 대학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건 뭐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도 상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공과 상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어디 공과 상을 가까이 진리에 뭐 상아탑이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참 그런 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은스럽지만 그런 건 참 부럽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서서히 좀 통신 장비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통신 장비들이 조금 힘이 먼저 빠지는 것 같고 SFA 이런 게 그렇게 크게 못 오르면 제가 볼 때는 뭐 QD OLED는 자 그래서 QD OLED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도 어제 유심히 봤었거든요. 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디스플레이 요즘 쭉 회사들 돌아다니는데 어제 딱 디스플레이만 간 건 아닙니다. 그동안 뭐 광주 전자죠. 거기 가전 라인도 가고 쭉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일이죠. 모레군요. 목요일날 최순실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인데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재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디스플레이 충남 아산 사업장을 찾아 구내 식당에 식사를 하면서 임직원을 독려한 뒤 생산라인 둘러볼 예정이다. 다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디스플레이 실적 개선, 애플의 OLED 공급처 다변화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한다. 그래서 중국의 저가 공세로 LCD 패널 가격이 급락하면서 올 들어 이어지고 디스플레이 부분 적자 타개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아산을 찾았다는 후문이다. 자, 그러면서 애플이 그동안 삼성 디스플레이 단독 공급받았던 아이폰용 OLED 패널을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중국의 BOE 등에서 공급받기도 한 것도 고민거리다. LG 디스플레이는 다음 달 출시되는 아이폰 11부터 일부 OLED 물량 공급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이런 얘기 조금 이따 해석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도 QD OLED를 포함한 차세대 제품 개발 현황과 투자 전략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지금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아산 공장 8.5세대 LCD 일부 생산 라인을 조만간 QD OLED 라인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내용 보면 뭐 이재용 부회장이 QD OLED 하라는 얘기는 없고 그냥 삼성 디스플레이 왔으니까 QD OLED 하지 않겠느냐 해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QD OLED 어쨌거나 지금 대법원 판결이 끝나야 되지 싶고
그래서 QD 올리드 투자한다 그러면 야스, SFA 이게 가장 뭐 선호주고 덕산 테코피아, 덕산 네오룩스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다. 수혜주로서. 네. 자, 어떤 이거는 확인해 주기 전까지는 맨날 뭐 양치기 소년 같은 얘기니까요. 자, 10분이 지났습니다. 수급 한번 더 점검해 볼까요? 희한하네요. 외국인 오늘 거래소 시장에 순매수입니다. 그동안 다 팔았나요? 기관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입니다. 지금 기관이 자 10분 전과 우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77억을 유가증권시에 더 샀어요. 희한한 일이네요. 지난 5월 28일 정반대입니다. 그때는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이 막 그걸 받아냈는데 오늘은 기관이 지금 56억 팔았어요. 유가증권 시장에. 코스닥 시장은 27억 외국인이 더 팔았고 기관들은 10억 더 팔았습니다. 이게 희한하네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수급은 좋은 편은 아니고 그래서 5월달에도 그랬지만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방치. 코스닥 시장은 지금 그래서 어제 너무 많이 빠져서 4%대 코스닥은 좀 억울했죠. 근데 딱히 의미 있게 올라오는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철도도 아침에 고점이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언급을 했다고 해서 13%나 주고 주식을 뭐 트럼프 언급한다고 뭐 되나요? 북한도 해야 되고 북한은 우리를 우습게 하는데 뭐 맨날 뭐 방사포나 쏘고 있는데 당장 일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는 리스크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지금은 오르는 주식 따라 살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저점 정도를 한번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점 정도 한번 공략할 종목을 오늘 흐름 보가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자, 다들 잘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이번에는 뭐 꼭 큰 피해를 안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테린 포장 말씀드린 대로 오늘 테린 포장 입찰이 있고요. 생각보다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움직이죠? 테린 포장은 뭐 입찰 결과 나면 이제 얼마에 거래가 되든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여타 골판지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되고 내일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내일은 소재 구사나 관련주 쪽으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불산 지금 일본이 유일하게 지금 불산의 수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서 잘못하면 9월 말 되면 정말 생산 차질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산하면 후성이라든지 램 테크놀로지, 뭐 솔브레인, SK 머티리얼즈, EN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죠. 우선 자본금이 400억이 넘어가지고 자본금이 한 460억 돼서 엉덩이가 정말 무겁습니다. 이런 건 자동 빨리빨리 매매해야 됩니다. 자본금 400억 넘는데 액면가 500원이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좀 오르면 팔아야 됩니다. 오르면 일단 팔아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일단 팔고 봐야 됩니다.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월말쯤은 램 테크놀로지 타이밍을 한번 잡보겠다 말씀드렸는데 면밀히 한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램 테크놀로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좀 많이 밀렸던 바이오주들이 오늘 고개를 좀 드는군요. 이제 밤앱신 같은 거 어제 많이 빠졌죠. 15%씩 좀. 자, 플레이위드는 최근에 약세가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미스터 블루, 그 에오스 온라인인데, 에오스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미스터 블루 주식이 있다면 오늘 팔아야죠. 이미 제가 볼 때는 에오스 온라인이 대박날 수준까지 주가 다 반영했다. 액면가 100원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오스 그 온라인, 에오스라는 게임이 언제 성공한 적이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코스닥의 순매도가 줄어들었군요. 오늘은 지난 5월 28일하고 양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MSCI 리밸런싱 흐름이 전혀 안 느껴질 정도로, 아직 물론 개장 초기라서 좀 이따가 10시 지나서 기관 외국인 통행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예상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흐름이. 자, 그러면 짬을 내서 제가 어제 좀 여러 회사들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올렸는데 한번 살펴. 저는 그 중에 어떻게 봅니까? MC 넥스 우리가 모듈 쪽에 카메라 모듈 쪽에 와 실적이 참 이분기에 지난번에 제가 실적 좋다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야 이제 뭐 삼성전자 부품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8%까지 가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보통 한 3, 4%인데 매출도 걱정하는데 영업이익률까지 올라서서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좋아졌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갑니까? 하는 게 지금은 좋은데 2분기가 고점 아니냐 이런 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가 지금 전혀 맥을 못 쓰고 있거든요. 통신장비는 2분기 좋고 하반기도 좋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었는데 지금 휴대폰 쪽은 다 이런 분위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쪽은 실적 좋다고 해서 볼 건 아니고 LNF 보면서 제가 참 이 회사는 참 경쟁력이 나쁘구나. 최근에 탄력은 좋으나 적자도 매출이 줄었더라고요. 양극재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지금 코발트 가격 하락, ESS, 그 에너지 저장 체계 발주 지연 이런 걸로 해서 업황이 제가 2분기까지는 빡빡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실적이 나쁜 걸 보면서 저는 이 회사는 경쟁력, 그 투자도 제가 늘 이 회사는 양극재 중에 제가 안 좋게 늘 분석 결과를 내놓고 했는데 자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적자고 매출도 39% 줄었는데 우리 에코프로 BM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항상 이제 유산업체들은 비교를 해봐야 금방 이해를 하시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몸이 상반기에 매출이 30% 늘고 뭐 실적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물론 NCA가 주력입니다. 뭐 이건 아시겠지만 전동 공구라든지 무선 청소기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지금 NCM 쪽으로 투자가 본격화해서 지금 NCM 투자도 적격이고 투자도 일찌감치 잘 했고 이래서 지금 공장 5개 포항 공장에 5공장 6공장은 삼성 SDI가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는 투자받는 거 별로 대기업 투자받는 거 별로 좋아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코발트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7월부터 돌아서고 있거든요. 니켈 가격도 좋고 해서 업황도 좋다. 다만 3분기 실적이 이 회사가 약간 안 좋을 상황입니다. 약간 안 좋은 상황. 내년에는 이제 매출이 조 단위로 올라설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매력 있는 양극재랑 같은 양극업체라도 에코프로 BM하고 LNF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양극재 하면 무조건 에코프로 BM. 전해질 하면 참보. 동박하면 일지 머티리얼즈. 딱딱 이렇게. 제가 아까 철도하면 대아TI 얘기하듯이 똑같습니다. 일단 QD 오일에 정말 투자한다면 SFA, 야스 뭐 이 정도로 봐주는 거. 덕산 테코피아, 덕산 네오록스 이런 것도 이 집은 이제 중국의 OLED 생산량 증가에도 수혜를 보고 있어서 사실 덕산 테코피아, 덕산 네오록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13분이 지났으니까 수급 한번 더 볼게요. 자, 일단 기록한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분 전과 비교를 하면요. 거래소 시장의 외국인들이 참 희한하네요. 37억을 더 샀습니다. 기관들은 15억을 팔았어요. 지난번 5월 28일 정말 다른데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42억을 샀어요. 순매도가 줄었고 기관들은 21억을 더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특히 이것 때문에 지금 지수가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는 어떤가요? 그래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매수 때문에 그래서 또 올라가고 있군요. 그러나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을 사고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생리대 문제 해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들어왔습니다. 자, 아까 34분이니까 10분 됐습니다. 수급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순매수를 계속 늘리는군요. 오늘은 하여튼 뭐 지금까지는 지난 5월 28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비중 축소를 한다. 자, 수급 간단히 10분 전과 비교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보다 10분 전보다 85억 더 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들은 12억 더 팔았고요. 코스닥은 17억 더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기관들은 3억 더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꼭 밸런싱, 리밸런싱 한다고 외국인이 꼭 우리 주식을 파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작년 5월 같은 데는 작년 8월이죠. 오히려 더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비중은 줄었었지만 꼭 그 리밸런싱이 꼭 그런 건 아니다 하는 점이고, 근데 지금까지 4번 중에 3번은 다 우리 비중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3번은 팔았다 하는 점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팔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봤는데 오늘 지금 현재까지 흐름은 전혀 예상 바뀝니다. 그래서 꼭 외국인이 팔아야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점은 제가 미리 밝혀드릴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사전에 미리 팔았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8월에 이미 한 유가증권이 한 2조 5천억 외국인이 미리 팔아 있는 순매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리 팔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따가 저희 방송 끝나고부터 본격적으로 매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SP가 그래도 고개를 드는군요. 큐디오 올리드가 이번에 정말 하나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 선거가 끝나야 될 것 같고, 늘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지금 이 컨트롤 타워들이 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그것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가 해결되고 이래야 좀 돌아가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거나 어제 또 많이 빠져서 반등하는 수준일 수도 있어서 오늘 오를 때 따라가는 건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날 플레이 위드 로하넴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죠. 공성전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후반에 한번 단타 타이밍, 램 테크놀로지도 이번 주 후반에 한번 단타 타이밍 한번 잡아보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공부해보니까 첨보도 꽤 괜찮더라고요. 첨보, 원래 제가 상장 초기에 여러분하고 우리 첨보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뭐 상장 초기에 공략해가지고 뭐 대성공을 우리가 거두었었는데, 자, 첨보를 제가 분석해보니까 첨보가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소재 국산화 분위기에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LCD 시각의 첨가 ATG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시장 점유율이 95%나 되고, 레드오스터 이건 덕산 네오록스, 덕산 테코피아도 생산하는 거죠. 다음에 반도체 SOH 스핀온 하드 마스크, 공정 소재 이런 것들, 자 중간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생산하고 이번에 전해 질. 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0% 넘으니까 상당히 좋은 편이고, 2분기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SOH 중간재 요게 2분기에 좀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생산량을 얼마나 조절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해질, 제가 설명드렸죠. 전해질과 전해액의 차이는 뭐면 전해질은 뭐랬죠? 솔트라 그랬습니다. 전해액은 뭐죠? 리퀴드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질에다가 첨가제 넣고 여기에다가 PP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 유기용제 섞으면 이게 이제 전해액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첨가제도 이 회사가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전해질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육부나 인산 리튬을 많이 쓰는데 여기다가 얘들을 섞었으면 더 뭐 출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 자체를 전해질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세 종의를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해서 일단 그러니까 배터리 메이커마다 다 달라요. 그 스펙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성분 조합을 구성하는데 뭐 이것만 다 전해질로 다 쓸 수도 있고요. 기존의 전해질에다가 섞어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보다 이제 이 공장들이 올해 말부터 본격 가동되기 때문에 내년에 고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 주식은 저는 뭐 편에 사상 최고치로 갈 가능성이 높다. 10만원 갖다 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지난번 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 유일하게 상용화한 그것을 본격 생산하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선반영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첨보는 2차전지 소주 중에 상당히 매력 있는 회사다 이런 생각입니다. 분석해 보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다 머리 안에 넣어두시고 덕산 테코피아 말씀나 덕산 테코피아도 한번 볼까. 덕산 네오룩스는 이미 제가 좀 설명드렸고 덕산 테코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일단 뭐 덕산 네오룩스 여기서 만든 게 덕산 네오룩스라는데 보니까 ETL 일렉트론 트랜스퍼 레이어. 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OLED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홀, 플러스 극에서는 홀, 마이너스 극은 일렉트론이 나온다고 했죠. 이게 중간에 에미트 레이어에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RGB가 해서 빛이 난다 이랬죠. 그래서 이 통로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가는 통로. ETL, 그 다음에 이 통로 HTL, 그 다음에 레드 호스트, 그린 호스트. 그러니까 여기서 간 게 덕산 네오룩스 통해서 삼성의 SDI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야 덕산 네오룩스보다 더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그 컬러리스 폴리이미드 우리가 9월달에 나오죠. 플렉시블 폴더블 폰. 네, 그 표면에 있는 게 CPI죠. 그래서 요것도 이미 만들어서 공급 준비하고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거는 뭐라면 디실란이라고 들었나요? 헥사클로로 디실란? 하여튼 그런 거 치시죠. 자, 그래서 요것도 낸드 플래시에 꼭 필요한 소재라서 그래서 이걸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HCD에서 디실란.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으면 일본이 소재 국산에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도 소재 국산에 넣어야 되겠다.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고 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SNS 택이 뭐죠? 블랭크 마스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뭐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파이메탈 마스크, 섀도우 마스크죠. 이런 거를 지금
웨이브 일렉트로하고 둘이서 국산화 하려고 하고 있고, SNS텍은 블랭크 마스크를 유일하게 생산하다 보니까 주목받고 있는데, 덕산텍 코피아 같은 경우도 디실란 이걸 국내에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어서 또 이제 숨어있는 소재 국산화가 아닌가. 아직은 신규 상장 종목이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 이러다가 한 달쯤 있으면 한번 재평가 받죠. 공모가가 19,000이라서 공모가 미칩니다. 그래서 한번 전 노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덕산 네오록스도 좋지만 저는 이제 덕산 테코피아가 더 좋더라고요. 자, 54분 10분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체크하고 오후장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도 고스닥에 다시 넣는군요. 자, 수급 한번 제가 정리하고 전반적인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10분 전과 무슨 차이냐 보면, 자,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는 16억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93억이 줄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갑자기 75억이 순매도가 더 나왔고요. 11억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스닥은 상승폭이 둔화되고 유가증권 시장도 좀 둔화됐겠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오를 장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뭐 뒤집다 살 가능성이 저는 좀 낮지 않나 싶은데, 방송 끝나고 한 10시 반부터 외국인 흐름을 유심히 한번 보시죠. 그래서 다시 매도가, 어제도 이후에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매도가 오늘은 어쨌거나 우리 비중 축소의 날이고 우리 한국 주식을 늘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우장 동시효과의 매물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은 일단 지켜보시고 내일 제가 저점쯤 타이밍들 한번 잡아보는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유튜브가 안 되는 바람에 좀 아침에 개장 초에 정신이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오후장에는 좀 유튜브도 다시 고치고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거나 그냥 한번 지켜만 보십시오. 오후장 2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야님, 플라이님, 샤미님 고맙습니다. 아네스님, 홍차님 다 들어오셨군요. 우리 007님, 플라이님 다 고맙습니다. 라이파이님도요. 네, 오후에 뵙겠습니다.